살기 좋은 건강한 제주를 꿈꾸며 도민 여러분이 목말라 했던 이슈만 쏙쏙 뽑아 흥기모형 돌아보는 시간 우영팟. 안녕하세요, 영재입니다. 세 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한 주 동안. 네. 계절이 이제는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바뀌었습니다. 실감 나는 게 일단 저희 그 4명 중에 저와 고지일 씨의 그 잔이 바뀌었어요. 그렇네요. 예. 핫으로 아이스에서. 따뜻한 음료로 예. 바뀌었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밤에는 시원했는데 낮에는 좀 더웠잖아요. 이제는 근데 진정 가을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밤에 안 깨나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최근에 근래 이제 지인하고 그 유명한 여름철 음식 그 밀면 예. 그 시읒 비읍 식당 아시죠? 저 너무 좋아해요. 한 11시 50분인가 한번 갔었는데 아무 네. 생각 없이 네. 주차장이 비어 있는 거라. 가을이 오고 있구나. 예. 저는 정기의 저는 식당에서 가을을 느꼈습니다. 그렇죠. 예. 저는 그 여름이 얼마나 뜨거웠고 여름 가뭄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면서 실제로 느꼈는데요. 전기세를 보니까 지난달에 비해서도 확 차이가 나지만 지난해 이맘때하고도 차이가 났고요. 요새 장을 보면 채소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래서 여름 가뭄 얼마나 심각했나 정말 다시 한번 실감을 했는데 또 지난 여름 제주도에 열받을 일들도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선선한 바람 부는 것처럼 그런 일들 싹 시원하게 좀 정리됐으면 좋겠다. 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연결돼 있구나라는 걸 다시금 좀 깨달은 그런 여름이었어요. 예.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정말 체감을 하고 있는 이런 걸로 계속 이제 나타나고 또 공항을 짓고 길을 새로 깔고 수많은 이렇게 나무를 잘라내고 하는 것들이 결국엔 그 지구온난화의 길목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나라들에서 지금 선거를 뭐 앞두고 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는데 보면 선거 포스터가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지구인 경우도 있어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정책을 펴겠다라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결이 돼 있고 제주에 사는 나는 뭘 해야 될까? 올해 올 여름에 이 생각을 좀 강하게 했었죠. 역시 민영 씨답습니다. 그거 말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뭐 추억 같은 건 없었나요? 하나도 못 쉬어서 제가 너무 피곤했어요. 이제라도 쉬고 싶습니다. 네. 아니 뭐 우영팟 몇 주 쉬었었는데 그때 좀 길 위에 쉬시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네. 또 뜨거운 길 위에 있었죠. 주변 상황이 가만히 있게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세 분께 기대한 게 있었는데 안 나오네요. 저는 올여름은 우영팟 시작한 게 최고의 추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뜨거웠던 여름은 지나가는데 몇 년째 계속 뜨거운 감자가 있습니다. 바로 녹지국제병원 개원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공론조사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헬스케어 타운에 맹그러지는 우리나라 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경원디양 10년이 되도록 영리병원이 어떠한 병원인과 허는 일은 또 무신 건지 조드는 사람들이 하마씀. 경어연 제주도는 요 문제를 풀어보젠 공론조서 카드를 내놔수다. 공론조서, 걔난 이건 뭐 닮은 것과? 영험인 제주도가 여선한 대로 옳은 답을 조직하양. 자, 공론조사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고리 원전. 네, 그렇죠. 국가 단위에서 여기에 대한 공론조사를 시작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익숙해졌잖아요. 그런데 지자체 차원에서는 제주가 처음이라 아마 지금 많은 다른 곳에서 제주를 집중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영리병원 문제는 굉장히 우리 지난 10여 년간 제주도민들께서 아직도 영리병원 문제야? 저 언제랑 끝날 거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피로감이 쌓여 있는 사안입니다. 소로름과 그 서귀포 구시가지 사이에 있는 헬스케어 타운 단지
라는 곳이 지금 들어서고 있어요. 이게 그 말씀하셨던 녹지국제병원을 그 영리병원을 중심으로 한 이런 개발 사업인데요. 맨 처음에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은 기존의 우리나라의 의료체계 근간을 무너뜨리는 거다. 그리고 어찌됐건 영리병원이 주주에게 배당을 해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어떤 의료의 질 저하의 문제, 그리고 주변 병원비가 똑같이 이제 상승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것이다. 계속해서 이제 반발을 했었거든요. 또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쪽에서는 아니 지역사회에 일자리도 공헌을 하고 이런 것이 그렇게 병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변 어떤 병원비의 파동이나 이런 것들은 없을 것이다. 거기만 한정될 거다. 네, 그렇게 의료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그런 것들은 너무나 큰 기우다라고 이제 반발을 또 했었고요. 여기에 사업 그 개원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원희룡 도지사께서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좀 끌어왔던 숙제 같은 사업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지방선거 출마하기 전에 이 건을 이제 시민사회 단체에서 제안했던 수기형 정책 개발 청구 이걸 네. 하게 되면서 좀 숙제를 떠넘기고 맞습니다. 네. 그렇게 좀 출마를 하셨던 거죠. 어쨌든 이 제주특별법에 따라서 영리병원에 대한 허가권자는 도지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307조에 보면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가 있는데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자치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미 어떤 일을 풀어갈 수 있는 모든 절차와 권한은 이미 기존에 다 명시가 돼 있고 셋업이 돼 있어요. 근데 지사가 사실 도정이 그동안 고민을 안 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들도 다뤄져야 되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이 난 사업 계획의 어떤 내용들이 이 심의위원회에서 다뤄지지 않고 바로 공론화 조사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이번에 굉장히 크게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원희룡 지사는 공론화 조사는 행정에서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그런 내용을 모른다. 병원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미 승인이 난 건데 이걸 왜 공론조사를 붙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허가권자인 고유 권한을 갖고 있는 도지사가 가만히 그렇죠. 있고 도지사가 결국에는 그 정책개발 그 수기형 정책개발 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예. 공론조사로 하겠다. 물론 그 역시 도지사 권한이다. 그렇죠. 예,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까지 절대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나가기에는 다소 위험스러운 거죠. 결국에는 이게 결과가 찬성으로 나오면이야 그 찬성 측은 그대로 가겠지만 이제 반대가 나올 경우에는 불보듯 뻔한 상황들이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사실 제주뿐 아니라 그 국제자유도시 선정 즈음해서 인천 송도에서도 국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똑같이 영리병원 사업이 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금 어쨌든 정권이 이제 문재인 정권으로 이제 바뀌고 이제 문재인 케어라고 하는 공공의료 강화 방안들이 계속해서 이제 발표가 되고 있죠. 이 기조에서 조금 이제 그 간에 힘을 받았던 영리병원과는 전혀 다른 전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 뉴스인데요. 인천 송도에서는 그 영리병원 부지를 비영리병원 부지로 좀 허용하는 그 인가가 좀 나기도 했어요. 근데 제주에서만 이렇게 좀 되고 있는 거죠. 네. 영리병원뿐이 아니었죠. 대형 이슈는 과거부터 계속 넘쳐나고 있거든요. 뭐 제2공항 문제, 네. 오라단지 문제도 있는데 그중 왜 녹지국제병원이 첫 번째 공론화 대상으로 뽑혔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사실 이번 영리병원 공론화 과정도 좀 개인적으로 좀 의구심이 좀 많습니다. 저는. 예, 제가 혹시 보도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보도자료를 찾아봤는데 원희룡 지방자치단체 최초 수기 민주주의형 공론조사 결정. 이게 보도자료 제목입니다. 주어가 원희룡이에요. 예. 지방자치단체 최초. 네. 예. 누가 낼게요? 보도자료 어디서 냈을까요? 서울본부가 냈어요, 이거. 예. 제가 봤을 땐 이거는 충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그런 공론화 과정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저는 그동안 행정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선명화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 그 제도적 뒷받침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사회협약위원회라고 조례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 안에 보면 공공정책에 대해서
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전 역량 분석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바로 이러한 기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제도적 뒷받침인 거죠. 어찌 보면은 도에서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공론화 조사 조례 없어도 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다 보니 제가 우영팟 1회 때 정말 좋은 조례라고 예, 소개를 기억이 해드렸던 나네요. 수기민주주의 조례가 있죠. 그게 작년에 제정이 되었어요. 이 조례에 근거하여 제도적 뒷받침이 생겨났으니 이제 제주도민 사회에서 무엇을 청구할 거냐 정책 개발로 하다 보니까 이제 국제영리병원 문제가 수기민주주의 어떤 그 정책 개발로 한번 청구를 하자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온 거죠. 사업 추진자인 녹지국제병원에서는 사실 이 찬반에 대한 공론화 조사가 끝난 뒤 반대 여론이 높아도 예. 그렇게 결정이 나도 승복할 수 없다. 이미 지출이 된 금액들이 많다. 소송을 걸겠다라고 이미 승복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이에요. 800억 정도 된다고 해요. 네, 그 비용이 좀 어마어마하죠. 음. 결국 이렇게까지 방치한 것은 행정이었는데 맞아요. 이렇게 영리병원 이 형태로 가기 전에 좀 우리가 다른 이런 의제들, 이슈들도 맨 처음에 갈등 관리 측면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 돈에 근데 그 영리병원 말고도 참 많은 이슈가 있었고 개발 사업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도 사실은 무조건 밀어붙인 것도 있지만 많은 분들의 의견도 들었을 텐데 그 전에는 공론화위원회는 없었지만 이런 비슷한 과정들이 아예 없었나요? 공청회라든가 간담회라든가 토론회 예. 이런 것들이 모두 공론화의 절차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이 공론화의 내용이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는 형식이 중심인 공론화였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기형 민주주의 지금 하고 있는 공론화위원회는 좀 형식보다는 좀 내용 중심의 어떻게 보면 기존의 공론화보다는 좀 진일보하는 법적으로 개발 사업을 할 때 공청회나 사업 설명회, 주민 대상 그런 설명회들을 예.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생계도 중요하고 그 공청회를 한다라는 정보도 잘 접하기 힘든데 지역 주민들이 그런 공간에 참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최근에는 어떤 우리 동네의 개발 사업이 얼마나 큰 파장을 미치는지 도민들께서 많이 아시기 예. 때문에 참여도는 조금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좀 형식상에 머무르고 있고 하긴 예전에 출석하세요. 나와서 설명해드릴게요. 이런 것도 있었지만 사실 그 전에 충분한 자료를 주고 가치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든 후에 그 다음에 모이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네, 당연한 생각해요. 거죠. 예. 공론화의 가장 축소판이 저는 지금의 우영팟이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네. 어떤 주제에 대해서 모두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현안 사항에 대한 주제가 정해지면 우리 제작진들이 부지런히 정보도 가져오고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여러 통계 자료 이런 것들을 다 수합을 해서 저희들에게 다 주지 않습니까? 주면 저희 밤새 공부하죠. 예. 나는 왜 그 생각을 못했어? 네, 밤새 공부를 하잖아요. 와. 그래서 자신의 이 생각을 잘 정리를 해서 이 자리에 와서 다 이야기를 하죠. 근데 조금씩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청하고 공감하면서 결국엔 합리적인 어떤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 맞네. 이걸 공론화라고 생각하면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주의 공론화는 바로 네, 우영팟이었습니다. 우영팟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렵지가 않은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렵게 접근을 해버리면 이게 마치 너무 무겁고 뭔가 전문적인 사람들만 해야 될 것 같고 나 같은 사람은 그걸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게 바로 공론하고 수기민주주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에 폭랑 아래 데크, 나무를 깔아서 사람들이 모이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할망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리고 나는 아파트 1층, 2층에 사는데 엘리베이터를 안 타는데 그렇죠. 네. 그럼 관리비 빼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가지고 있는 그 불만. 근데 그 불만이나 고민, 걱정거리를 뭐 반상회 혹은 이장에게 건의한다든지 이런 공적 영역으로 옮겨서 예. 다 같이 절충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도 생활 속의 공론화라고 생각해요. 사실 신고리 원전 오리포기 건설 재개 여부로 공론화가 시작됐을 때 그게 작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에게 익숙해진 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렇죠. 네.
건설을 그대로 진행한다라고 좀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결론도 결론인데 이 결론이 난 것 자체가 계속해서 핵발전소를 짓는다라는 결론은 사실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탈핵으로 좀 전환한다라는 에너지 정책으로 가자라는 합의였지만 이걸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 어떤 정치권의 역할은 지금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찬반으로 공론화가 이용이 되고 모든 것이 이제 협의가 끝난 상황에 대해서 이런 공론화 과정 자체가 정치권에서 좀 도구화되고 있다 이렇게 맞아요. 좀 보여지는 많은 거죠. 공격들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탈핵으로 간다면 공사 건설 재개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건설은 재개하되 탈핵으로 간다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던 그런 네. 기억도 있습니다. 이 수기민주주의의 한 방식인 공론화 조사가 지금의 찬반만을 묻고 특히나 2022년도 대입 개편 방식도 최근에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만 정치인이 정치적 결정을 하기 위해 면피책으로 이게 잘못 그 본래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그게 우려가 돼요. 이 정책 결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이건 의미만 따지면 환영할 만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장점도 참 많은데 반대로 여러 글들을 보면 공론화 작업 이렇게 해서 정말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경고의 글들도 있거든요. 공론화 논의의 대상의 효과가 당장은 나타나지 않고 이게 장기적으로 5년, 10년에 걸쳐서 분명히 그거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나타날 텐데 부정적으로 나타나면 이 책임은 누구한테 물을 것이냐. 분명히 그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정확하고 올바른 적절한 타이밍이 있을 건데 네. 너무 이런 거는 너무 이제 그런 거를 좀 너무 외면하지 않았나. 예, 그런 문제 제기도 있더라고요. 결정할 때는 또 결정해야 된다. 그렇죠. 결정권자가 있는 사람이. 네. 처음에 청구 이름이 수기 정책 개발 청구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찬반으로만 이제 몰려 있는 상황, 이런 절충안에 대한 토론이 너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도 좀 우려가 들고, 그리고 제가 가장 크게 좀 걱정하는 건 지금 국가 단위에서 추진했던 사업들도 그렇고 너무 빨라요. 그 공론화 지난번에 과정 자체가. 네, 굉장히 많이 국가 단위 어떤 우리 도민 사회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수기해야 하지 않고 너무나 빨리 찬반에 대해서 답을 내놓아야 하는 그 부담을 참여한 도민들이 안아야 하는 이 상황이 저는 가장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 영리병원 문제는 좀 시급한 게 있기 때문에 뭐 시간적인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점도 그리고 있겠고. 그러니까 지금의 당장에 있어서 이걸 결정해야 되니까 뭔가 네. 번개불에 콩밥과가 먹는 듯해 보이긴 하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었던 사안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 어쩌다 보니까 이게 공론화 조사로 가서 본 취지가 많이 훼손되는 뭐 이런 안타까움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시민 참여단에도 이번에 이제 9월 9일 날 오리엔테이션을 해서 영리병원과 관련해서 9월 9일 날 오리엔테이션을 끝나면 3주간의 수기 시간을 가집니다. 그 중간에 2번의 토론이 있는데 어찌 보면 딱 와닿는 일이에요. 내가 만약 참여단에 들어가고 내가 병원을 뭘 알지? 영리, 비영리 구분은 뭐야? 근데 거기에는 얼마가 투자가 됐고 몇 명이 이미 제주도민이 한 300여 명이 채용됐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은 뭐지? 라는 부분들이 청구인 측과 비청구인 측이 그 똑같은 자료와 정보들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중립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저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처음에 전국적인 사례도 그랬지만 제주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것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참여율이 높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3,000명에서 예를 들어서 200명으로 줄이는 과정에 정말 많은 분들이 떨어져 나간대요. 그리고 200명 딱 모아놓으면 합숙, 나 못해. 바쁜 겨. 그래서 맞아요. 다 빠져나가고 네, 네. 결국 나중에는 얼마 안 남는다고 하는데 네, 비율이 우리나라는 거의 뭐 90% 네, 정도 네, 육박한다고 네, 하니까 그만큼 얼마나 저거 내가 좀 평소에 저건 난 이렇게 생각해 하고
꿈꿔왔던 게 많았다는 맞아. 얘기 아니에요? 목말랐던 거예요. 나에게 이런 기회가 올 줄이야. 예. 그게 뭐 농사 지으시는 분들, 뭐 학생부터 아르바이트 맞아. 하는 뭐 여러 직장인들까지 다 내팽개치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반대를 했거나 아닌 말로 이제 결정권자가 추진을 했다고 하면 더 큰 갈등과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나타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중요한 건 그게 정책 결정이 결론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도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더더군다나 저는 제일 가치 있게 보는 지점은 내가 어딘가에 가서 공적인 장에서 나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 저는 이것만으로도 수기민주주의 이러한 과정은 매우 가치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는 부분입니다. 제주에는 물론 지금 영리병원 문제로 공론화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그 외에 여러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제주의 미래가 달린. 네, 앞으로 영리병원 외에 공론화 작업이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나는 이걸 꼽겠다.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오지일 씨부터. 지속 가능한 개발. 우리는 어디까지 제주를 개발하고 어느 이상은 하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건 한번 공론으로 한번 붙여봤으면 좋겠다. 오히려 신선한 게요. 네. 지금 당장 어디 네. 이런 네. 지역 현안이 아니고 네. 장기적인 관점인데요. 네, 충분히 시간을 갖고 어느 정도 합의가 도출이 되면은요, 그 지역 공동체라든가 찬성, 반대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가졌던 사람들이 모두가 결과에 승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주 국제 자유도시라고 하는 비전이 과연 제주에 맞았는가라고 계속해서 저는 사실 많은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공공선을 정하고 그 전체적인 사회 방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합의의 과정을 우리가 공유하고 세팅을 해놔야 그 다음에 우리가 약속한 건 청정 제주잖아.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추진하면 안 돼. 우리가 약속한 건 평화 도시야. 그러면 어떤 전쟁 관련 이런 사업들은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공공의 선이 맞춰지잖아요. 기준이 중요하군요. 네, 그래서 그 기준점을 마련을 하는데 공론화 아주 오랫동안 공론화를 했으면 좋겠고 2005년에 사실 제주가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는 이런 주민 투표를 했을 때 국제 자유도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기초 자치단체를 없애야 한다라고 했고 통과가 행정비용을 됐죠. 줄이기 위해서. 이제 상황이 바뀌었고 우리는 2018년도에 사는 도민들이니 다시금 좀 자치의 영역을 확장하고 공론화의 영역을 좀 확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최근에 올해 대한민국 지방정부 재정보고서에 제주도가 총 4조 7,800억 원 뭐 이런 정도의 예산 규모 중에 사회복지 예산이 20%밖에 되지 않아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서 저는 좀 부끄럽다라고까지 느껴지는데 그만큼 타 시도에 비해서 제주도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사회복지 정책이 눈에 띄게 없다라는 것을 저는 나타내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예산 빨리 늘려라 이럴 수는 없어요. 우리한테 주어진 이 예산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려고 하면 제발 복지 정책만큼은 도민들의 귀를 잘 들어서 얘기를 잘 들어서 좀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 설정을 잘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민들이 심사숙고해서 본인의 미래가 걸린 산을 스스로 결정한다면 분명 바람직하들이겠죠. 그런데 그 방식과 적용은 책임질 곳에서 책임져야 하는 게 전제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작지만 알찬 우영팟 같은 제주를 꿈꾸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영! 타이밍, 나이스 타이밍. 나이스 타이밍.